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개건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보윤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의학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소프트터치. 네, 오늘 주제는 폐경기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요법에 관한 외신입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 난소가 노화하면서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4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다가 폐경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폐경 이행기 혹은 갱년기라고 하죠. 그래서 50대 초반의 어머니가 자꾸 덥다고 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면 엄마 혹시 갱년기 아니야? 라고 하듯이 이 폐경기 때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먼저 갑자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증상도 생기고요. 또 남들은 다 춥다고 하는 겨울에 혼자 땀을 뻘뻘 흘리는 식은땀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안 오고 피곤하고 우울해지고 또 성호르몬이 감소하다 보니까 질건조감이나 성욕 감퇴 등의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안면 홍조고 식은땀이지 실제로 이 폐경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데 혼자서 화난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진다던가 또 겨울에 혼자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 모임 나가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폐경기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는 것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대체 요법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대한폐경학회에서 45에서 65세 여성들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폐경 인식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폐경 증상 개선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이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11% 정도, 그리고 호르몬 치료는 20%에 그쳤습니다. 이 호르몬 치료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질출혈이나 체중 증가, 유방 압통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요. 또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통일된 의견을 보이지 않아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논란이 되는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면 홍조나 발한을 개선시키고 또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최근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호르몬 대체 요법이 심혈관 질환이나 유방암 등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번 연구는 폐경 여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5년간 추적 관찰해서 호르몬 치료와 전체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구진들은 이 호르몬 대체 요법이 폐경기 증상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만 놓고 본다면 호르몬 치료를 피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직까지 이 호르몬 치료에 대한 이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 치료의 논쟁점 몇 가지에 대해서 대한폐경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될 경우 그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논란인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 60세 이상에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 지침에서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으면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과거력이 없다면 60세 이하에서는 호르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방암에 관한 논란인데요. 먼저 호르몬 대체요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단독요법이 있고요. 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병용하는 복합요법이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단독요법은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지만 복합요법은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할 때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유방 진찰이나 유방 X선 촬영술을 해서 경과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궁 내막암에 관한 논란인데요. 이 경우도 역시 모든 경우에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할 때에만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료 지침에서는 자궁이 있는 여성이라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복합요법을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자궁 질환이 있어서 자궁을 적출한 과거력이 있는, 즉 자궁이 없는 여성이라면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경기 호르몬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중등도 이상의 안면 홍조나 식은땀이 있다면 호르몬 치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의 과거력이 없다면 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되겠고요. 또 그중에 자궁이 없는 여성이라면 단독요법을, 자궁이 있는 여성이라면 복합요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경기 증상이 굉장히 심한데 부작용이 두려워서 호르몬 치료를 못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폐경기 이후의 삶이 인생의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부작용이 무섭다고 폐경기를 힘들게 보내지 마시고요. 호르몬 치료를 하셔서 폐경기 이후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르몬 치료에 금기가 되지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유방 및 산부인과 검진을 하신다면 부작용 없이 호르몬 치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폐경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